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반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일반화학에서 보면 물질의 상태와 변화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물질의 상태와 변화. 첫 번째로 물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념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물질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물질의 분류. 물질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물질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물질의 분류에서 보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것이 그죠? 순물질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순물질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 종류의 물질.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다. 한 종류의 물질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순물질에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보면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단체. 이 단체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지 원소로 된 원소로 된 물질.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을 우리가 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H2라고 하면 수소하고 수소로 개수가 두 개로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H2를 우리가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O2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염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전부 C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배열 상태만 서로 다를 뿐이지 모두 C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렇죠. 모두 C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흑연. 이것도 배열 상태만 서로 다르지 전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하나 더 하나 보면은 O3로 이루어져 있는 것, 전부 산소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단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순물질에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 예를 들어 가지고 H2O, CO2, H2O라든지 CO2라든지, 그 다음에 NaCl, 소금, 그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 이것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합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죠? 순물질 더하기 순물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H2O라고 하는 물질하고 NaCl이라고 하는 물질, 이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그죠? 이거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하튼 이와 같이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순물질하고 순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순물질 더하기 순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그죠? 네 번째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네 번째 단체와 동소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체와 동소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단체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죠. 그죠? 단체에 대한 개념. 단체라고 하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3번에 나오는데요. 이 3번은 우리가 동소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동소체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 같은 원소로 된 단체를 동소체라고 합니다. 같은 원소로 된 단체. 같은 원소로 된 단체. 같은 원소로 된 단체를 우리가 동소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소체, 동소체가 동소체인 물질인지 동소체가 아닌 물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동소체인지 동소체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소 생성물로 확인합니다. 연소 생성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 동소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연소되어서 나오는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연소되어 나오는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 나오면 이 두 가지 물질은 우리가 동소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소체 같은 원소로 된 단체이지만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원자 배열 상태가, 그죠? 원자 배열 상태. 원자 배열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자 배열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페이지 넘고 보시면 동소체에 대한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들 표로 주어져 나옵니다. 표로 주어져 나오는데, 자, 요것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맞죠?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처음에 주어져 있는 것이 성분 원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로 동소체,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황의 동소체,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이 황의 동소체, 황은 태우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SO2가 전부 SO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의 동소체,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은 전부 배열 상태가 다를 뿐이지 전부 S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소의 동소체가 있다. 탄소. 자, 황은 S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탄소는 C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활성탄.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탄소의 동소체가 됩니다. 연소 생성물로 보면 CO2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도 태우면 CO2가 나오고, 흑연도 태우면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활성탄도 태우면 CO2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는 CO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의 동소체, 인은 우리가 P라고 이야기하면 P. 인의 동소체는
흰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붉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를 태우면 무조건 P2O5가 나온다. 흰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황린이라고 이야기하면 황린, 그죠? 흰인을 황린이다. 자, 붉은인을 우리가 정린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린, 그죠? 정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의 동소체. 산소를 우리가 O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산소의 동소체는 산소라든지, 그 다음에 오존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다. 산소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조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을 잘 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원소를 우리가 조연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연성을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연성이다. 조연성을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 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죠?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체. 왜냐하면 뒷부분에 단체에 대한 개념을 써먹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에서 동소체를 여러분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소체. 성분 원소하고 동소체하고 연소 생성물. 그렇죠? 연소 생성물. 성질이 서로 다른 이유는 원자 배열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자, 요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 혼합물의 분리와 정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고체와 액체의 분리, 그 다음 두 번째 고체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로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서 고체 혼합물의 분리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그죠?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하고 작은 고체 사이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재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용해도 차이, 그죠?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하고 작은 고체 사이에서 분리해내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해내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결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체 혼합물의 분류. 액체 혼합물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액체 혼합물의 분류에서 보면 기역에 보면 분별 정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별 정류. 분별 정류라고 하면 BP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일링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비점, 다른 말로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BP의 차이에 의해서 BP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분별 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분별 정류라고 하면 보일링 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액체 혼합물의 분류에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분별 정류라고 하는 용어, 재결정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핵심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것이 뭐가 주어져 있는가?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두 번째로 화학식과 화학식량, 갈로 2에 화학식과 화학식, 화학식과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보면 물리적인 변화. 이 물리적인 변화는 큰 개념이 없죠. 그죠? 생략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화학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화학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화학적인 변화에 보면 화합, 분리, 그 다음에 치환, 그 다음 복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화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화합이다. 화합이다라고 하면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H2O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내 보자.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화학식이 결합이 된다. 수소를 우리가 A라고 하고 더하기 산소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 후에는 AB가 되는 물질,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분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죠. 그죠? 분해. 자, 분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H2O를 우리가 분해를 일으키게 되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2분의 1 O2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AB라고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분해 반응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치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치환. 치환이라고 하면 ZN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H2SO4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식이 진행이 되면 ZnSO4가 되겠고 더하기 H2 이와 같은 내용으로 치환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A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B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C라고 하는 물질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AC가 되는 것이고 AC 더하기 B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한번 볼까요? 그죠? 리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분해 반응이다. 복분해. 예? 복분해 반응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복분해 반응식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gNO3. 그죠? Ag는 플러스일까? NO3는 라디칼로서 마이너스일까? 자, 더하기 NaCl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NaNO3 더하기 AgC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AB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 BC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A가 BC, 여기 AB라고 하는 물질 CD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CD. CD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C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CB, 그죠? CB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CD가 되니까 그 다음에 AG가 뭐가 되는가 하면 A, 그죠? CL이 AB, CD, CL이 뭐가 됩니까? D가 되는 것이죠. 그죠? AD,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복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화학적인 변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물질과 에너지 커다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열, 전기, 자기, 빛, 연력학적 에너지를 서로 형태만 바뀔 뿐 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큰 개념 없습니다. 그죠? 큰 개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한 페이지 넘고 보시니까 물질의 3태 물질의 3태 물질의 3태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다.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융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붙여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액화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된다거나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성화 이와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개념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학의 기초 법칙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